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낮 1시 5분입니다. 어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마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의 러시아를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젤렌스키에 계속 비유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구토증이 나도록 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도 좋고 김정은 치하의 평화도 좋다. 평화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무조건 좋다. 이런 평화파리를 하려고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걸렸느냐? 이준석 대표에게 딱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폐부를 찌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대목에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꾸 이준석이 안철수를 욕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철수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애국적입니다. 제목이 비통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러시아에 줄 서지 않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고 러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라면 일본에 줄 서지 않은 조선 왕실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왔고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되는 이야기랑 다를 것이 뭡니까? 흑해섬의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흑해에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그 작은 섬에 13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함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쏜다. 그러니까 엿이나 먹으라면서 그 최후 통첩에 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 포격으로 13명이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흑해섬의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들은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투영되어야 하는 것은 일제강점에 맞서던 의병과 독립군이어야 하고 이재명 후보의 손가락질은 그들의 죽음 앞에 결연하고 비통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구한말로 가면은 일본의 침략 원인을 고종과 조선의 무능이라고 칭하면서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싸우는 우리 조상들을 훈계할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외면했던 것처럼 이번 러시아의 침략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려 미화하려나 봅니다. 저는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장사치가 아니라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전역 전 의원도 똑같은 시각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토론 후 좌파들이 총결집해서 각 포털 커뮤니티마다 난립니다. 이재명이 큰 사고 쳤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지요. 이재명 푸틴 똘마니인가 봅니다. 중국도 모자라 러시아까지 받드는 이재명입니다. 러시아 힘내라고 조공이라도 바치고 싶은 이재명. 이재명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평화. 전쟁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다. 내국노 이완용입니다. 어쩜 이리 소름 끼치게 똑같죠? 제2의 이완용, 최대한 좋게 봐줘 이완용 호소인 이재명입니다. 러시아에 중국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며 평화국을 거지로 살겠다는 거죠. 이재명은. 여기 또 이완용이 또 나왔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 입에서도 이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덕을 봤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완용이 안중근 의사 보고 내국노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결국은 푸틴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푸틴이 전투에는 이길 겁니다. 키예프도 점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는 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자유세계가 일치 단결했습니다. 나토, 미국, 일본, 한국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호주. 그러면 푸틴 편에 선 사람은 누구냐? 고작 북한, 중국인데 중국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푸틴의 약점이 이번에 노출되었습니다.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돈을 해외에 많이 숨겨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EU가 그 푸틴을 제재 대상으로 딱 지정을 했습니다. 푸틴은 앞으로 해외여행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푸틴이 해외에 숨겨놓고 있는 재산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찍어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푸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나치다 그랬습니다. 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올라가면 홀로코스트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나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흥분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뭉치면 무섭습니다. 나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이 미친 푸틴을 편들고 있는 이재명, 이거 천벌받을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결국 푸틴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푸틴의 최고 날은 언제였느냐? 이틀 전 침공할 때입니다. 그게 그자의 The Finest Hour입니다.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4천만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어떻게 침묵시킵니까? 그러면 한 100만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나라가 거덜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세계가 다 지금 동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욕을 하고,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푸틴 이외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다 보호하고 동정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푸틴을 옹호하고 젤렌스키를 비난하는데, 이거 이런 발언을 만약 미국 대통령 후보가 했으면요, 후보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 또 한 사람 있군요. 트럼프가 푸틴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야, 천재적이다 그랬습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푸틴은 미국의 극우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극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과 극우 세력이 똑같네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여기서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된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어제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